네, 안녕하세요. 오늘 리피션트 대 발표를 맡은 김다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리피션트 댓은 2019년에 발표된 오브젝트 디텍션 논문으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를 드린 이피션트넷 버전 2의 버전 2를 발표한 구글 리서치 브레인 팀에서 동일하게 연구한 논문이고요. 논문 앞에 있는 다른 모델과의 비교 모습을 보시면 동일한 연산량에서 코코 데이터셋에서 에버리지 프리시전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2019년, 2020년에 소타 알고리즘을 기록을 했고요. 욜로 V3와 비교를 하면 비슷한 성능에서 28배 정도 연산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모델입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는 먼저 연구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연구의 기여도와 BIFPN이라는 구조, 그리고 이 구조를 가지고 이피션트 댓이 어떤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지, 컴파운드 스케일링 방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모델을 확장했고 그 모델의 실험 결과와 에블레이션 스터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인데요. 먼저 이 논문이 연구된 배경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오브젝트 디텍션이 가장 많이 쓰인 로보틱스나 자율주행 분야에는 실제로 적용되기에 매우 모델이 크고 값비싼 연산을 요구하는 모델들이 많아서 실제로 적용되기에는 제약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이피션시를 강조하는 연구들이 스페시픽하고 작은 범위의 리소스 제약에서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 적용할 때는 다양한 리소스 제약에서의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한데 그것이 부족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표는 높은 정확도와 더 나은 효율성을 가지는 다양한 리소스 제약의 확장이 가능한 탐지 구조입니다. 네, 여기서 두 가지 챌린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기존에는 efficient 멀티스케일 피처 퓨전을 할 때 그냥 단순하게 더했습니다. 근데 그 피처맵마다 아웃풋 피처에 영향을 미치는 기여도가 다르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 챌린지는 모델 스케일링을 할 때 한 차원만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차원을 동시에 스케일업 해줘야지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대표적으로 BIFPN과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사용해서 두 가지를 컴바이닝한 그런 모델인데요. 논문의 기여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BIFPN이라는 쉽고 빠른 멀티스케일 피처 퓨전을 제안을 했고 그리고 백본과 피처 네트워크, 박스 클래스 네트워크와 레졸루션을 동시에 확장하는 새로운 컴파운드 스케일링 메서드를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피션트하면서 더 나은 애큐러시를 보이는 그리고 다양한 리소스 제약의 확장이 가능한 원스테이지 디텍터의 이피션트넷을 개발을 한 것이 이 논문의 주요 기여입니다. 그럼 먼저 BIFPN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문제 정의를 이렇게 인풋 피처 레이어별로 이렇게 인풋 피처를 가진 어떤 벡터들이 있을 때 이 인풋이 이렇게 들어가서 나오는 아웃풋이 가장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 F를 찾는 것이 이 것의 목표인데요. 그동안 전통적인 탑다운 방식의 FPN은
예를 들어 이렇게 3번째 레벨과 7번째 레벨이 있을 때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더해지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 6번째 레이어에 아웃이 있을 때 이 P6in이 들어가고 위에 있는 7번째 거에 아웃풋이 피처맷이 들어가서 이 두 개가 퓨전이 되고요. 두 개가 컨볼루션을 거쳐서 나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FPN은 한쪽 방향으로만 정보가 흐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 어그리게이션 네트워크라는 PA넷을 한번 보면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FPN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연구된 구조인데 아래로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버텀업 패스를 더해서 조금 더 다양한 퓨전을 만듭니다. 아래에 있는 피처맵은 성숙도가 낮지만 위치 정보를 잘 보존하고 작은 물체를 잘 탐지할 수 있는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 위에 있는 것은 성숙도가 높지만 그런 위치 정보를 잘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아래로 내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위에 있는 피처 맵에도 아래에 있는 위치 정보를 위로 올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연구는 나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주는 퓨전하는 방식으로 제안이 된 나스 FPN인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일레귤러하고 또 해석하기도 어려우며 이거를 수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기 논문에서는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연구에 따르면 PA넷이 기존의 FPN과 나스 FPN보다 더 좋은 애큐레시를 보였다고 해요. 근데 그 PA넷이 파라미터와 컴퓨테이션에 큰 비용 문제가 발생을 해서 여기서는 이 PA넷을 기본 구조로 가지고 조금 수정한 바이 FPN이라는 구조를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먼저 PA넷에 있던 여기 맨 위에 있는 이 노드와 아래 노드를 없애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 인풋이 하나의 피처맵을 가지고 만드는 인풋이기 때문에 굳이 얘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피션시 관점에서 보면 얘는 다른 것과 퓨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풋에서 아웃풋 노드로의 이렇게 엣지를 추가적으로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만든 블락을 멀티플하게 반복을 하면서 하이 레벨 피처 퓨전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처 퓨전이 일어날 때 기존에는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리사이즈해서 더해주는 방식을 사용을 했지만 여기서는 다른 레졸루션은 아웃풋에 어니퀄하게 기여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처 맵을 어느 정도 웨이트를 줘서 그 그 중요도를 학습하게 하는 웨이트를 추가를 해서 좀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그 방법은 소프트맥스가 아니라 조금 이렇게 변형된 방식의 기법을 사용하는데 얘가 Fast Normalized Fusion이라고 해요. 이렇게 보시면 W weight로 나타나는 W는 0이나 0보다 큰 양수값을 렐루를 통해서 가지게 하고 이렇게 weight을 줘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 weight로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 예시를 보면 이렇게 P6TD가 인터미디어트 피처 맵인데 얘는 여기 있는 P6인이 들어가고 여기 왜 리사이즈 된 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거 웨이트를 다 주고요. 그다음 얘가 또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그리고 또 첫 번째 있는 피처 맵이 또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피처 맵도 리사이즈를 한 후에 퓨전이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진 이피션트 된 아키텍처는 아래와 같고요. 백본은 이미지넷에 프리트레인드 된 이피션트 넷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포칼 로스를 사용하는데 포칼 로스는 클래시파이 하기 쉬운 예제들의 로스를 적게 주는 거죠. 이렇게 포칼 로스들 사용하고 여기 바이 FPN 레이어를 멀티플하게 이어 붙여주고 여기 클래스 프리딕션과 박스 프리딕션 네트워크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어떻게 해서 모델을 확장했는지 살펴보면 이전 연구에서 이피션트넷에서 제안된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사용을 하는데요. 백본 네트워크와 바이 FPN 네트워크, 클래스박스 네트워크, 레졸루션을 사용해서 이것을 동시에 전반적으로 스케일업 해주는 기법입니다. 이피션트넷의 컴파운드 스케일링 메서드를 잠시 보시면 이렇게 데스와 위드와 레졸루션을 휴리스틱한 2에 이렇게 비례하게 만드는 어떠한 개수값을 찾아주고 파일을 키우면서 스케일업 해주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도 오브젝트 디텍터의 디멘전을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스케일업 해주는데 디멘전이 너무 많은 관계로 휴리스틱한 방법을 여기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시면 인풋 레졸루션은 512에 파이가 커지면서 128에 곱해지는 방식으로 레졸루션을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백본 네트워크는 이피션트넷에서 사용한 B0와 B6에 있는 위드와 뎁스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바이 FPN에서 사용하는 채널 수는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커지는 구조를 사용을 하는데 보시면 네, 여기 이렇게 숫자가 익스포넨셜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락을 몇 번 반복하는지가 여기 레이어 수고요. 기본적으로 3개에서 시작해서 파이가 커지면서 하나씩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클래스 프리딕션과 박스 프리딕션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채널 수는 앞에서 오는 채널 수와 동일한 채널 수를 사용을 하고 여기서 반복하는 레이어 수는 3 더하기 파이 나누기 3이라는 숫자를 위아래 동시에 사용을 해서 아래 보시면 3개, 4개, 5개 이렇게 점점 확장된 모델입니다. 그럼 실험 결과를 보면 욜로 V3에 비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8배나 속도가 개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모델에 대해서도 모두 다 비슷한 성능에서 속도가 개선이 연산량이 많이 개선이 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먼저 백본을 레즈넷에서 이피션트넷으로 바꿔준 결과 AP가 향상이 되고 파라미터 수가 줄었더라. 그리고 연산량도 줄었더라. 여기에 바이 FPN을 추가하니까 AP가 더 늘고 파라미터가 거의 절반으로 줄고 연산량은 훨씬 더 줄었더라 라는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FPN을 리핏하는 것과 여기에 PA넷을 더한 것을 보시면 비슷한 파라미터와 연산량에서 성능만 조금 개선이 됐는데, 여기서 by FPN을 사용하면 웨이트를 fast normalized 웨이트를 주지 않았을 때는 이 정도의 성능이 개선이 되고, 파라미터 수가 88%로 줄고 연산량이 67%로 주는데, 여기서 웨이트를 주니까 성능이 조금 더 향상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ast Normalized Fusion과 그냥 일반 소프트맥스를 사용한 것의 비교인데요. 소프트맥스를 사용한 AP에 비해서 Fast Fusion을 사용한 것의 AP가 성능이 조금 낮아지지만 스피드업 되는 결과가 훨씬 더 크고, 여기 모델 3를 보시면 거의 성능은 대동소이하지만 스피드가 30%나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논문은 이렇게 by FPN이라는 구조, 그리고 fast normalized를 주면서 컴파운드 스케일링 방법을 사용해서 획기적으로 정확도도 높이고 연상량도 줄인 논문을 제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발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